구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치? 네, 자, 구름은 이런 걸 구름이라고 해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이야. 자, 물방울이에요. 자, 이걸 구름이라고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혹시 알고 있는지 보자. 구름 발생에 필수 조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니? 필수적. 구름이 발생하기 음,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 있어. 어, 자, 네, 이거예요. 공기의 상승이야. 아,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 이제 내용 정리에 없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 수업하면서 써준 대로 적어야 돼. 네, 자,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무조건 발생해. 무조건이야. 자, 그러면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 그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돼. 공기가 그 하강하는 경우. 하강한. 네, 그렇지. 그런 경우는 구름이 발생하지 않아. 자, 그러면 자,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날씨가 맑아 흐려? 그 공기 상승하면 날씨가 발, 야, 너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 날이 되게 맑다 이렇게 표현하냐?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가 상승하는 곳의 날씨는 그 흐리. 흐리다 이렇게 봐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일기를 배우는 데에서는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게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구름이 발생하고 그곳은 날씨가 흐리다야 우선. 자,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자, 과정은 실제로 몰라도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과정은 공기가 상승을 하면은 주변 기압이 감소해요. 주변 기압이 감소하면서 올라가던 공기의 단열 팽창이 일어나.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이 하강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슬점에 도달을 해. 기온이 하강해서.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이슬이 생기는 거야. 응결이 되는 거거든. 요게 구름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름이 발생해. 근데 자,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치? 네, 네, 그러면 어느 때 공기가 상승할까라고 한다면은, 자, 첫 번째, 지표에 부등 가열이에요. 자, 불균일하게 가열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표가 뜨거워지는 곳. 생각을 해봐. 지표가 뜨거워지면은, 가열이 되면 그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지. 네.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그 뜨거우니까 그 위로 상승. 그래, 무조건이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뜨거워진 공기는 무조건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뜨거운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난다 그러면은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표가 가열되면 그곳에서 공기가 상승한다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도 있어요. 자, 우리 높은 산들 보면은 중간에 구름들 막 걸려 있는 거 봤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가 밑에서 이동하다가 산에 부딪히면은 산을 타고 오를 수밖에 없겠지. 네, 그러면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기압
중심인 곳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친구 표정을 보고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지. 네. 그래, 그 저기압이야 라는 말은 친구 표정이 좋다는 게 아니지? 네. 그래. 왜냐면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기압 중심에서는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흐리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자, 이제 세 번째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야.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난다고 해봐. 누가 상승한다 그랬어? 더운 공기요. 그래,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봐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마구 밀어 올려요. 이때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냐면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저군형의 구름이라고 불러. 저군형.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마구 밀어 올려.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의 속도가 굉장히 강해.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온난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고 이게 충은형의 구름이야. 자, 적은형, 충은형 이렇게 해서 구름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지거든. 자, 그러면 네.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알았으니까 네 번째 이제 구름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자, 구름의 종류는 높이와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높이에 따라서는 그냥 한번 알아만 둬도 돼.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높이에 따라 아주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상층은, 그 다음에 중층은, 하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요거 구름 이름은 사실 몰라도 된다. 그냥 읽어만 둬. 아주 높은 곳의 구름들은 건자가 붙어요. 건은, 건층은, 건적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층은 고자가 붙어. 고층은, 고적은. 그리고 하층운에서는 그냥 층은, 층적은, 뭐 난층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읽어만 봐도 돼. 굳이 네.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되게 중요해. 모양에 따라. 자,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거에는 자, 저기서 말한 대로 저근형이 있죠. 자, 저근형은 수직구름이에요. 수직구름. 자, 윤서를 혹시 뭉게구름이라고 들어봤냐? 뭉게구름? 네. 막 이렇게 어떤 지역들 보면 이렇게 막 펴 있는 거 있죠. 하얀색으로. 네. 수직구름이야. 이걸 뭉게구름이라고 부르고 이런 수직구름은 자,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올라가려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져요. 근데 승은형은 아주 얇은 구름들 봤어? 네. 그래. 아주 얇아요. 이거를 우리는 양떼구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상승 기류가 굉장히 약할 때.
때 만들어지는 구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구름의 종류를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구름 사진. 자, 요거 굉장히 잘 나와. 되게 중요해. 자, 구름 사진에는 가시 영상이 있어. 가시 영상은 가시광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가시광은 태양빛이 가시광이지. 네. 그래서 낮에만 촬영이 가능해. 태양이 떠 있을 때만. 자, 이렇게 가시광으로 찍은 사진에서 구름을 봤더니 구름 사진이 흰색이 매우 강해. 흰색이 강할수록 구름 높이가 높다는 뜻이에요. 아, 높이가 아니라 구름 두께가 두껍다. 자, 구름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적외 영상이 있어. 자, 적외 영상은 얘는 밤낮 모두 촬영이 가능해. 그리고 적외 영상으로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23시의 영상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밤중이잖아. 거의 23시면. 네. 그럴 때는 적외 영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때 흰색이 강할수록 구름 높이가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구름을 배워야 돼. 이게 구름에 대한 전부예요. 자, 이 내용 중에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쵸? 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름이 발생한 필수 조건, 그 다음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구름의 종류, 그리고 구름 사진.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장 넘겨봐봐. 뭐가 나오니? 이제 기압과 날씨가 나오잖아. 네. 자, 기압과 날씨에서 우선 고기압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의 기준은 뭐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냐 낮으냐야. 그래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자, 요것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불러요. 자, 고기압에서는 자, 하강 기류가 존재. 자, 하강 기류가 존재하면 날씨는 어떻다 그랬어? 맑다. 맑아요. 근데 항상 맑다라고 하면 또 틀려. 여기에 이런 말을 써야 돼. 대체로 맑다. 여기에 대체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항상 맑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근데 고기압은 대체로 맑은 날씨인 건 맞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고기압은 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이걸 또 외워야 돼.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근데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와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네.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고기압에서의 바람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강기류 존재로 이렇게 하강을 해야 돼. 그러면 이곳이 고기압이란 뜻이에요. 자, 내려온 공기는 어디론가 퍼져야 되겠지,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사람은 땅에 붙어 살잖아. 요게 바람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상층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모여요. 자, 그럴 때, 자, 고기압을 H라고도 표현하거든. 자, 북반구에서는, 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렇게.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바람을 불게 하면은 이게 북반구. 그 다음에 남반구의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바람이 불어나가면은 남반구. 알겠네? 네. 네, 이게 바로 고기압에 대한 얘기야. 자, 근데 고기압의 종류는 크게, 자, 두 가지로 있어. 뭐가 있냐면,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여름하고 겨울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들이고, 이동성 고기압이 있거든. 이동성 고기압은 봄, 가을에 주로 영향을 줘. 자, 근데 선생님은 뭘 배울 거냐면 정체성 고기압 두 가지를 이제 자세히 우리가 배울 거예요. 네. 자, 정체성 고기압 중에 첫 번째가 키 큰 고기압. 자, 키 큰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을 우리는 키 큰 고기압이라 할 수 있고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등압선의 배치를 보면은 지표는 하층이라고 불러. 지표는 고기압이고 상층부도 고기압이에요. 이런 고기압이 키 큰 고기압이라고. 자, 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름 봐봐. 생각해봐. 자,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하늘에 꼴랑 태양 하나만 보이죠? 네. 그리고 구름도 하나도 없어. 여름에 무더위 나오고 그게 바로 키 큰 고기압의 영향이야. 근데 키 작은 고기압도 있어요. 이거는 할렘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지표는 고기압이지만 상층부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자, 요게 바로 키 작은 고기압의 특징이야. 그러면 등압선을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보자. 여기가 지표라고 해봐. 자, 그럴 때 등압선이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이 쭉 형성되면 이거 키 큰 고기압이거든. 자, 한번 보자. 요걸 1000짜리라고 해보자. 1000헥토파스칼. 그러면 이거는 1004, 이건 996, 992짜리가 되는데, 자, 윤서야,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어떻게 되지? 그 압력이 강해. 낮아지지. 아, 네. 왜냐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공기가 아, 희박해지지. 네. 그래, 네. 공기가 들어오는 힘이 압력이란 말이야, 기압.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져요. 자, 그럼 봐봐. 요점은 주변은 1004인데 요점이 1004야. 그러면 밑에는 고기압이지, 당연히. 네. 근데 이 위에도 봐봐. 요점은 996인데 양쪽은 얼마야? 992짜리지.
그러면 주변보다 계속 압력이 높잖아. 자, 네. 요런 형태의 등압선이 나타나면 키 큰 고기압이에요. 여름철에 영향을 줘. 근데 이게 역시 지표인데 키 작은 고기압은 등압선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이 모양이 나타나. 이걸 1000이라고 해보자. 1000헥토파스칼. 그러면 요거는 1004, 요게 1008, 이건 996, 992짜리인데. 자, 요점은 고기압 맞잖아, 여기는. 그쵸? 네. 근데 요점 보자, 요점. 양쪽보다 기압이 낮네. 맞니? 네. 이 점이 바로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키 작은 고기압은 있지? 고기압인데도 구름이 생길 수 있어. 상층부에서. 아까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네. 이 상층부에서 아래쪽은 고기압이니까 구름이 안 생기는데 높은 하늘에 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기압이라 그래서 항상 맑다 그러면 틀린다는 뜻이었어요. 네. 그러면 고기압도 끝났습니다. 자, 필요한 거는 계속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을 보자. 자,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승기류 발생으로, 자,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아까? 그 상승류가 발생하면 구름, 그래, 그러면 날씨는 어떻다야? 그 날씨가 흐리다. 흐리다야, 흐리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북반구와 남반구에서의 바람은 얘는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야. 앞에 바람이라는 말이 빠졌네.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게 저기압에서의 북반구와 남반구의 바람 방향.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 상승기류가 발생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자, 어디선가 불어 들어와야 상승을 할 거 아니야? 여기가 네. 저기압이란 얘기고, 아, 저기압 상층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흩어지네. 자, 저기압을 L이라고도 표현해요. L. 자, 불어 들어온다. 바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게 북반구.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이게 남반구에서의 바람의 방향이야. 자, 그 다음에 종류.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온대저기압. 두 번째, 열대저기압. 자, 요거는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해마다 시험 안 나오는 적이 없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네. 자, 저 두 개는 여기서 배우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 저기압은 이렇게 끝낼 거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등압선을 배우자. 자, 등압선은 뭐가 등압선이냐면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선 자,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선을 우리는 등압선이라 하는데 이 등압선은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린다. 자, 윤서야, 등압선으로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혹시 아는 거 있어? 등압선이 이것도 알아야 네. 되겠죠?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다. 바람이 세다. 그래서 가끔 지문에 보기에 나와요. A는 네. B보다 바람이 세다.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등압선의 간격을 보고 판단을 해요. 됐니? 네. 네, 그러면 기압과 날씨도 이렇게 끝난 거야. 자, 지금 보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지금. 네. 대신에 외우는 게 제대로 잘 외워져야 이게 이제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뭘 배울 거냐? 기단을 배울 거예요, 기단. 자, 오늘 이 기단을 제대로 다, 이거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기단이 뭔지를 또 한번 배워볼까요? 기단. 자,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덩어리예요. 자, 그 기체 덩어리가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예요. 자, 기단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와 뭐야? 어, 그, 기온과 습도. 어, 자, 기온과 습도가 공기 기단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기는 차고 어떤 공기는 따뜻하냐 이런 얘기지. 네. 그걸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어, 고, 자, 우리가 이걸 지구 적도라고 하고 양쪽을 뭐라고 하니? 극이라고 하지? 네.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 적도에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그러지? 위도가 이도, 높아진다. 그치? 네. 적도를 저위도라고 극을 고위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도예요, 위도. 그래서 고위도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차갑다, 한랭기다. 저위도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온난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자, 근데 습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 이런 얘기야. 어디가 수증기가 많고 어디는 수증기가 적으냐라고 할 때. 자, 육상에서 발생하면 수증기가 많을까 적을까? 육상은 그 수증기가, 없지, 거의. 네. 그러니까 건조기단이야. 근데 해상에서 발생하잖아. 그러면 다습기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온과 습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저렇게 있어. 자, 그러면 저걸 짝지어봐. 짝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위도 해상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성질이 바로 예상되지. 네. 어떤 성질을 갖니? 그,
고위도 해상하면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 고위도 할렘 해상. 가습. 할렘 기단. 그래, 고위도 해상이니까. 그리고 네. 저위도 육상 온난 그 건조 바로바로 온난.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저위도 해상은 온난 가습. 알겠냐? 네.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위치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들 해가지고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볼 거야. 지도. 자, 여기에 일본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이게 1번, 여기가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해놓고 이렇게 그려놓자. 자, 지금부터 저 순서대로 1, 2, 3, 4, 5를 배울 거야. 저게 기단의 종류거든. 네. 첫 번째 기단의 이름이 뭔지 알아? 그, 그, 옷, 그, 양쯔강 기단. 지금, 무조건 외워야죠. 양쯔강 기단 봐봐. 자, 윤서야, 요거 양쯔강 기단 1번을 봐봐. 아래쪽에서 발생했지. 네. 그리고 육상에서 발생했지. 네. 그러면 저위도 육상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 네. 그러면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겠어? 그 온난 건조. 그래, 온난 건조. 그래서 우리나라 봄에 건조하죠. 네. 봄에 산불 많이 나잖아. 따뜻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자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자 일기도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우리나라 일기도의 모습은 여기 저기압이 있는데 그 옆에 고기압이 있고 그 옆에도 고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압이 있고 밑에도 고기압이 또는 저 위에도 저기압이 막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많이 분포돼 있어. 네. 자,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일기도가 매우 복잡하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일기도가 매우 복잡한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분포되어 있는 이때는 자,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줘요. 봄, 가을 날씨에 영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봄에 황사가 오기도 하죠. 네. 황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일기예보를 들어보잖아. 그러면 어떤 말이 자주 나오냐면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이나 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이런 게 많아요. 통과가 많다. 이동성 고기압 기압골 통과가 많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날씨 변화가 심하다. 우리나라 봄, 가을에 날씨가 굉장히 심하게 변해요. 자, 이게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특징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오호츠크의 기단. 자, 오호츠크의 기단을 보니까 위쪽이야, 고위도야. 바다에서 만들어졌네. 그러면 얘는 한랭 다섯 기단이잖아.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또 일기도 모습.
자, 우리나라에 이러한 모습의 뾰족한 놈은 아래로, 뭉툭한 놈은 위로. 이게 뭐냐면 정체전선이라고 부르는 장마전선이에요. 그래서 위에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두 개가 부딪혀. 알겠니? 네. 자, 요거에서 이제 또 보자. 이게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를 형성해요. 초여름에 우리 장마가 오죠. 그 다음에 이 기단, 오츠케 기단이 자,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 현상. 이게 뭐냐면 높새 바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팬 현상이라고도 불러. 팬 현상. 높새 바람의 원인이 되는 기단이 오츠케 기단이에요. 자, 영서지방, 영동지방 혹시 들어봤니? 그, 아니요. 영동이다라고 하면 동쪽 지방이에요. 태백산맥의 오른쪽.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지. 네. 그랬을 때 여기가 영동이고 여기가 영서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자, 공기가 이쪽에서 오츠케 기단이 있지. 차가운데 습도는 높은 놈이 이렇게 가서 산을 이렇게 넘어가거든. 네. 자, 선을 넘을 때 어때? 여기서 구름이 많이 생기겠지. 네. 그러면 비가 여기서 다 와요. 그리고 넘어간 공기는 매우 건조해져. 그런 현상이 영서지방에 일어나는 게 바로 오츠케 기단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다고 해볼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A, B 쪽으로 잘라보잖아. 그걸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쪽이 A고 이쪽이 B인데 이게 찬 공기, 이게 더운 공기, 그리고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이 발생한다 그랬니? 네. 여기서 비가 와. 자, 그러면 비는 A 쪽에서 많이 내릴까? B 쪽에서 많이 내릴까? 그 A 쪽. 그렇지. 저 전선의 북쪽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알겠지? 네. 요것도 꼭 기억해둬야 돼. 자, 세 번째가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자, 이 북태평양 기단은 저희도 해상이네. 그러면 온난 다습이네요. 이거 봐. 한랭 다습, 온난 다습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겠어. 구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겠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줄 때 일기도의 모습을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또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나라의 일기도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동서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등압선의 이쪽 아래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야. 자, 이런 형태의 등압선이 만들어지면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남동풍이 불어요. 자, 요거를 또 한번 써보면은 여름 날씨의 영향. 자, 그 다음에 위에 중복되는 말은 오츠케 기단하고 초여름에 장마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무더위를 가지고 오거나 그 다음에 한밤중에
기온이 안 떨어져. 매우 더워. 열대야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자 등압선이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을 기압 배치가 일어나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라고 불러. 이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름 날씨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요. 자, 요게 우리나라 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줄 때야. 자, 그러면 자, 1, 2번은 요거 지워도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기단이 이제 이름이 뭐냐? 시베리아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 보니까 고위도 육상에서 만들어졌네. 그러다 보니까 할렘 건조 기단이겠네. 자, 우리나라 여름철에 등압선 배치 한번 봐봐. 굉장히 등압선 간격이 넓죠. 네. 그러면 바람이 어때? 바람이,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세다 그랬으니까 바람이 되게 네. 약하잖아. 네. 여름에 바람도 안 불잖아. 한밤중에 바람도 한 점 안 불어 막 이러잖아. 네. 근데 겨울철 등압선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등압선이 배치가 여름하고 다르게 이러한 형태로 돼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지. 네. 그리고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 형성돼. 그리고 바람은 있지. 이렇게 불어요. 이게 북서풍이 되지. 북서풍.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면은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 보면 한파, 그 다음에 사만사온. 이 사만사온이 뭐냐면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게 사만사온이거든. 근데 지금은 잘 안 맞아. 그리고 초여름에 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 그래서 꽃 필 때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지. 네. 이건 초봄이야. 꽃샘 추위를 일으키는 계절은 봄이지만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야. 꽃샘 추위를 몰고 오는 기단.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서부 동저형의 기압 배치. 그 다음이 북서 계절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자, 북서 계절풍이 분다. 자, 이게 시베리아 기단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리고 5번째 기단. 이게 적도 기단이라고 불러. 일명 적도 기단이 자, 열대성 저기압이라 불러요. 아까 저기압의 두 종류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이 있다 그랬잖아. 이제 네. 여기서 열대 저기압을 배우는 거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이게 뭐냐면 네. 태풍이에요, 태풍. 자, 태풍이라고 부를 때는 풍속이 17m/s 이상일 때. 이럴 때만 태풍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태풍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5번으로 네. 자 여기에 태풍 보면 대부분 여기에 방향이 변했지. 네. 이렇게 오던 것이 요것이 변했다. 전향점이라고 불러. 전향점. 진행하는 방향이 변했다. 밑에는 무역풍 때문에 이동하는 거고요. 여기는 편서풍 때문에 이동을 하거든. 자, 그래서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냐, 일본을 지나가냐, 뭐 태풍이 발생하면 난리가 나잖아. 네. 그치?
자, 저 바람 때문이야. 편서풍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저 태풍은 자, 어디서 발생했느냐, 요거 알아야 돼. 자, 적도 기단이라 그래서 적도라고 하면 틀려요. 이 적도 기단은 위도가 5 내지 25도의 수온 27도씨 이상의 해상, 바다야. 자,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온이 낮으면은 절대 발생 못해. 알겠나? 네. 네. 그리고 발생은 여기서 하고 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이에요. 이걸 잠열 또는 수문열이라고 불러. 잠자가 숨을 잠자거든. 그래서 잠열이라고 부르는데, 자,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은 이 태풍은 굉장히 강해져. 그래서 바다를 지나오는 동안에 강해질 것인지 약해질 것인지 이걸 찾는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태풍이 지나면서 피해가 얼마나 클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초점을 두잖아. 네. 그치? 그게 바로 이 태풍이 강할 것이냐 약해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리고 얘네들 이동을 보면은, 자, 선생님이 쭉 왼쪽에서 오다가 오른쪽으로 바꾼 것이 이걸 포물선 경로라고 불러요. 자, 대부분 포물선 경로로 우리나라를 지날 때는 이렇게 포물선 경로로 바뀌어. 왜냐하면 무역풍의 영향을 받다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등압선 봐봐. 등압선. 선생님이 동그라미 여러 개를 그렸지. 네. 이걸 동심원이라고 하거든. 동심원으로 조밀하다라고 불러요. 자, 조밀하다. 조밀하니까 어때? 바람의 세기가 세죠. 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도기단의 특징이야. 그런데 다섯 번째. 자,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가 있어. 자, 약한 하강 기류 존재로 맑아요, 여기는. 자,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 자, 근데 약한 하강 기류. 하강 기류는 고기압에서 발생했지. 네. 이건 절대 고기압 아님이야. 이거 중요해, 중요. 자, 지금 우리가 적도기단 옆에 열대성 저기압, 열대 저기압을 배우는 거거든. 알겠니? 네. 태풍의 중심에서 기압이 제일 낮아요. 기압이 낮은데 희한하게 태풍은 중심에서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다 보니까 하늘이 맑게 고여. 바람도 거의 안 불고. 이해됐지? 네. 꼭 기억해야 돼. 다른 저기압하고 달라. 다른 저기압 중심은 전부 상승 기류가 존재하지만 태풍 중심은 하강 기류가 존재해. 그래서 맑아. 근데 절대 고기압 아니다. 그리고 자,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불러요. 왼쪽 반원을 안전 반원이라고 불러요. 또는 가항 반원, 이 용어도 알아둬야지. 항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항 반원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근데 자, 만약에 자, 여기 한번 보자. 태풍이 여기가 있는데, 자, 여기는 10m/s 막 이렇게 12m/s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5m/s
뭐 7m/s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그러면 태풍은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 네, 태풍 중심이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람의 세기가 더 세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이거든. 네. 그래. 그러면 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이 태풍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자. 이 태풍이 자, 이게 이동 방향이라고 보자. 자, 그런데 태풍은 저기압이라 그랬죠. 네. 자,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간다 그랬지? 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자, 그럴 때 여기 잘 봐봐. 요게 태풍의 접선 방향이고 여기가 편서풍의 방향이에요. 두 개의 바람이 합쳐져.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이 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접선 방향이 이게 태풍의 방향이 되는 거고 편서풍은 이 방향이야. 반대가 됐지? 네, 그러면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해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태풍 진행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안전반원이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는, 자, 이게 기압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그리고 기압이 여기 제일 낮은데, 여기가 태풍 눈이에요. 태풍의 눈. 자, 근데 이게 풍속이라고 해보자. 자, 풍속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와. 자, 근데, 자, 윤서야, 여기 그림 봐봐. 네,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중심이라 그랬잖아. 기압이 되게 낮고 네. 풍속이 굉장히 작은데 어느 쪽이 풍속이 더 강하냐?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 그, 왼쪽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이 더 강하지. 네, 근데 이걸 왼쪽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왜 그러냐면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 발현이니까 왼쪽보다는 더 풍속이 더 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태풍은 있지? 자, 네, 지표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 시계 방향으로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자, 태풍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오면서 더 강해지고 있어. 또는 약해지고 있어.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 그, 중심기압을 보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열대 저기압을 배우는 거지? 네. 저기압을 배우는 거니까 저기압이 더 저기압일수록 즉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이 셀까 약할까?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이 약한, 약할까요? 자, 태풍이 더 강해요. 알겠지? 꼭 기억해야 네, 돼. 저기압이 강할수록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한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걸 지우고 하자.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바람의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자, 만약에 바람을 있지, 우리가 일기도 보니까 막 바람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자, 이러한 형태로 바람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거든. 시간에 따라, 자, 맨 처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게 되니까, 자,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 거니? 풍향이 그 편서풍에서, 아니, 이렇게, 음, 지금 봐봐. 풍향이 음, 이렇게 변하잖아. 네.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거든. 아, 시계가, 그러면 얘는 어디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아, 이거는 태풍의 오른쪽이구나. 아, 그러면 이래는 태풍의 오른쪽이니까 위험발원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자, 그리고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우리나라 이렇게 여기에, 자,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봐. 이게 태풍이야. 자, 여기 A 지역이야. A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 위치하지. 네. 그러면 이 지역은 앞으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해간다고요? 풍향이 그 오른쪽으로, 시계 아니야. 오른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 오른쪽은 풍향이 한, 시계 방향. 네. 이해돼? 네. 선생님이 이거 실제로 이런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줄까요? 완자책 있지? 네. 자, 완자 지구각 선생님이 펴보자는데 한번 펴보자. 네. 자, 거기에 151페이지 혹시 문제 있니? 그럼요. 151페이지 백, 완자책. 네. 152페이지요. 151. 아, 네. 거기에 문제 네. 11번 있어, 11. 네. 거기 주니어라고도 표시돼 있죠? 네. 그러면서 거기 보기 중에 봐봐. 디귿 봐봐. 네. 이 통과할 때 부산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런 말 나오지? 네.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란 말이야. 아, 이런 보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건 태풍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보기란 말이야. 이해됐나? 네. 외워야 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왜 그런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왜 그런지. 자, 봐봐. 이게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이라고 해보자. 지금 여기가 어떤 A 지역이라고 해봐. 자, A 지역은 태풍이 여기 있어, 여기. 자, 그러면 자, A 지역에 부는 바람은 A를 지나서 태풍으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지. 맞니? 네. 네. 잘 봐. 어떤 지역에서 A를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면은 A에선 이 바람이야, 지금 이 바람. 그쵸?
네, 자, 지금 현재 A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 태풍이 여기 있을 때야. 근데 태풍이 지나서 일로 왔다고 보자. 이게 저기압이야. 그러면 태풍이 저쪽에 있을 때는 A를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또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지? 네, 그러면 이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맞죠? 네, 그 다음에 태풍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봐. 그러면 A를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또 돌려. 그러면 이제 태풍을 바람은 이 방향으로 변했지. 그러면 이렇게 변했죠? 네. 봐봐, 이렇게 변해갔잖아.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됐어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단에서는 하나만 배우면 이제 기단까지도 끝난다. 그 밑에 기단의 변질 나오니? 네, 기단의 변질만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할 거거든. 선생님이 그 내용 정리는 이제 네. 나머지 시간은 윤서가 외울 거 외우고 또 그다음에 문제 얘한테 푸는, 네, 확인하고 이제 또 책에 있는 문제 풀 수 있는지를 봐야 돼. 네, 선생님 2시간 안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윤서가. 자, 네. 기단의 변질. 기단의 변질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공기 덩어리는 한 군데 머물러 있니? 아니요. 이 공기는 바람 방향대로 움직이잖아. 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기단의 변질이 생겨요. 자, 할렘 건조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를 한번 보잔 말이야. 자, 할렘 건조니까 고緯도 육상이죠. 네, 따뜻한 바다니까 저위도 해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공기가 이렇게. 근데 완벽하게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계절이 있어. 자, 겨울.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겨울에 자, 우리나라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로 내려올 때, 서해를 지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한번 봐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볼 테니까. 자, 여기에서는 하층이 가열이 돼요. 그리고 수증기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래가 뜨거운 공기, 위에는 찬 공기,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 그러면 상승 기류 발생하면 구름 발생한다 그랬지? 네, 적운이나 또는 정란운이나 또는 뇌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는 천대륙, 여기는 따뜻한 바다. 자, 여기에 할렘 건조기단이 자 이렇게 바다로 오잖아. 그러면 밑에가 따뜻하니까 밑에서부터 뭘 받냐면 열도 받고 수증기를 받아요. 그러면 열 받았으니까 여기는 고온이 되고 위에는 아직 덜 냉각된 그대로 공기가 있어. 그러면 밑에가 뜨거운 공기, 위에가 차가운 공기지. 네. 그러면 뜨거운 공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위로 상승.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강한 저군이 발생하면서 강한 눈이나 비가 내리게 돼. 알겠니? 네, 근데 요거와 반대로 온난 다습기단이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산 대륙을 지날 때. 이거는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봐봐. 하층이 냉각이 돼요. 찬 곳을 가니까 아래쪽이 냉각되면 아래는 찬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기체층이 안정해져요. 안정해진다는 말은 공기의 상승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다 네. 보니까 안개나 또는 층은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은 그냥 말로만 알아둬도 될 것 같아.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어, 아니, 없어요.